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대학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들을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규제과학과라는 것도 생기고, 세종대학교에 양자지능정보학과, 그리고 또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 반도체 공학, 바이오 메디컬, 나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조기 취업 평계약 학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네, 2025년 대한민국의 대학교 순위를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평가 기관마다 다 다르죠. 일단은 뭐 세계적인 평가 기관을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QS라는 곳은 한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을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뭐 교수 1인당 학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느냐, 국제 학생들과 또 그 교수의 비율은 또 어떠냐, 뭐 여러 가지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QS 세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위, 그리고 연세대가 56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67위, 이렇게 이제 랭킹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은 또 약간 더 다르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서울 가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은 따로 방향을 좀 정해서 거기에 맞춤식의 공부와 학습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A&M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세계 대학의 순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대학 순위를 보는 게 조금 이제는 좀 시야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스카이 대학교를 가장 상위권 대학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불리고 있죠.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랑 상담하는데 스카이 대학교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스카이 대학교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순위를 보자면은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의치안부터 일단 제일 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이 스카이가 아니라 서카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이 이제 약대, 이제 수의학, 그 다음 수의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뭐 대학교를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지, 내한테 맞는 학과를, 대학교 네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은 학과를 가는 게 중요한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나는 꼭 이 전공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야죠. 대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우선으로 하느냐,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전공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거는 정답이 없고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무조건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 성적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의대를 갈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괜찮대요. 자기는 뭐 지방 어디 의대를 가든 상관없고 자기는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건 그거대로 그 아이의 선택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아직 진로나 직업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저 약간 컴퓨터 공학 비스무리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명확한 직업이, 꿈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이 아이가 열심히 성적을 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좋은 학교로 가는 것도, 그걸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답은 없고, 정말로 정확한 학과가 정해져 있다면은 학과 우선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서울대학교라고 다들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성적이 중간쯤 되는 아이들의 목표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목표는 인서울대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교라는 게 어쨌든 행정구역상 서울시 안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라던가 한양대 뭐 에리카 캠퍼스라던가, 또 수원에 있는 뭐 성균관 대학교, 이 정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서울대학교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서울대학교를 반에서 몇 등을 해야 인서울대학교를 가요? 라고 묻는다면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학군지냐 학군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자,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각 전국에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이었죠.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내신이 1등급이었을 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본다면 수능은 이 아이들이 몇 등급을 받을까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전국에 있는 내신 1등급 아이들이 수능은 평균 3.4, 3.3 이 정도 등급을 받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는 전교 1등을 했지만 수능에서는 6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학군지에서는 내신이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또 1등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지라는 말은 조금 그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지만 인서울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신설되는 학과들이 그럴 텐데요.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대학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들을 다시 이제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규제과학과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세종대학교의 양자지능정보학과, 그리고 또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 이제 이런 과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서울대학교나 경북대학교에서 혁신신약학과, 이런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래의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AI나 뭐 바이오, 또 무슨 반도체 공학, 바이오 메디컬, 나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학과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올해에 내년에 생기는 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또 관심을 계속 우리는 가져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조기 취업 계약 학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과 대학교가 계약을 해서 이 학생이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졸업 후회가 아니라 바로 2학년부터 그 기업에 가서 일을 실제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취업형 학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배우고 싶었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진로 방향과 맞으면은 괜찮겠지만,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해야 했었겠지만, 졸업 후에 만약에 그 기업이 조금 사라진다거나 좀 망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그런 장학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내가 다시 또 돌려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아이한테 맞춰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안타까운 질문 이런 걸 해요. 어떤 학과를 가야 더 취업이 잘 돼요? 이런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직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길게 장황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무조건 선택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생긴 학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왔죠. 오고 있는 건가요? 온 건가요? 요즘에 AI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저는 사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봤을 때 AI가 개발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도 로그아웃을 스스로 거부하고 개발자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협박까지 하고 AI가요. 그리고 당연히 뭐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AI가 왔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수치적으로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은행에 이런 딱딱딱 떨어지는 일들은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지만 이렇게 육체로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냐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걸 봤냐면은 도배하고 타일 깔고도 다 인공지능과 그런 로봇 기술에 또 합해서 이런 페인트 칠하고 이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느 영역까지 침범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영역까지 이 인공지능과 AI가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좀 오래오래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지금 추측해봤자 그 추측조차도 깨지는 날이 멀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요즘에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것이 남을까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지금 앞으로 가까운 미래만 보자면은 우주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뭐 신소재 공학들 뭐 환경과 오염에 대한 뭐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2025년도 기준인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20년 뒤, 30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서 직업은 계속 사라져 왔고 계속 생겨났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제가 봤던 직업들 중에서 지금 없어진 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업들은 많이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지는 주기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는 확실하죠. 굉장히 짧은 주기로. 어떤 아이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직업을 20대 후반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20대 후반에 가진 그 아이의 직업이 10년, 20년 가지 않을 거고 어쩌면은 한 뭐 5년, 6년 주기로 그 직업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직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지금 준비해서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직업은 금방 그 힘을 잃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필요한 거는요. 자기 효능감이 무조건 1번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학과와 직업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가 준비했던 직업이 몇 년 주기로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는데? 라고 의기소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성공 경험이 있고 성취해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변화에서도 그냥 그래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쉽게 그냥 도전을 하는 거죠.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파악한 다음에 또 바로바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바로 도전하고 실행하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실행하고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집요하게 탐구해내고 창의력을 가지고 호기심 발동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먼저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이 아이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지금 당장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서 좋은 일자리를 얻겠죠. 지금 당장은 한 20대 중후반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업은 여러 개의 직업을 아이들이 이제 가지게 될 거라는 것에 거의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지금 입시 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